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고 조작의 대가로 공직을 제한했다. 이 두 가지 혐의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을 한 건데요.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형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예상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예상 좀 하셨습니까? 근데 상당 부분 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많이 점을 쳤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처음에 사실은 드루킹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될 때 특히 이제 특검이 수사 그전에 경찰서 수사였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이 수사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물적 증거들이 일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수사 과정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을 보면 근데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들의 어떤 진술 자체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익범 특검으로 또 뭐 회유를 받았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드루킹과 관련된 진술인데 그 진술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들이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법조계에 전반 좀 그렇죠. 많은 의견이었다.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와 다른 유죄 판결이 나왔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유무죄를 떠나서요. 네. 법정 구속의 기준이 좀 궁금한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어제 김경수 지사는 또 구속이 됐어요. 이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일반적 기준과 아니면 공적 인물, 이제 정치적인 인물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둘 다 경남도지사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법정에서 계속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 구속합니다. 대부분 구속한다. 그렇지만 도지사랄지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적 인물이면서 구속을 했을 때의 어떤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라는 직책은 굉장히 자치단체장으로서 이제 광역 그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속을 하게 되면 도의 어떤 도정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 구속을 잘 안 쳐. 이제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1억 원의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김경수 지사하고 이제 비슷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이제 실형을 선고해요. 그런데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정이랄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또 홍준표 전 지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 재판에 할 수 있도록 이제 불구속으로 선고를 했죠.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어떤 민주당 여당 어떤 목소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은 좀 이례적일 수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자, 1심 선고의 쟁점들을 보면 일단 가장 큰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가서 보고 이걸 승인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댓글 조작을 같이 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원은 모두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일단 그 2016년도 11월 9일 날 김경수 지사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사무실에 갔다는 걸 인정을 해요. 간 건 맞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킹크랩 시연하는 것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가긴 했지만 이제 시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루킹 측에서는 시연을 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재판부에서 본 것으로 판단한 이유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했었는데 드루킹 일당의 이제 우모 씨가 아이디를 3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댓글 조작을 거기서 실험을 한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시점과 김경수 지사가 느릅나무 사무실에 있는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면 이거 로그인 자체는 기록이요. 그렇죠. 로그인 기록을 이제 반복적으로 로그인 했다가 아웃했다 한 기록들이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을 보인다는 거고 또 그 이전에는 이런 킹크랩과 관련해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측에서
이제 온라인 정보 보고를 계속 해왔다. 아. 이제 그런 걸 보면 김경수 지사가 어떤 형태든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로그인 기록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또 법적 다툼의 대상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직접 지시한 녹취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증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원이 이렇게 이걸 유죄로 본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이 문자 그렇죠. 메시지 예, 이게 결정적이었을까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정보 예. 보고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하루에 뭐 수백 건 정도,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매일 보내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법원에서 주목한 것이 이제 16년도 12월 28일자 온라인 정보 보고예요. 그 예. 내용에 보면 킹크랩이 98% 정도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킹크랩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이제 URL을 통해서 이제 11건의 이제 기사를 네. 보내고 이제 부탁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김경수 지사 측은 선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는 선풀을 부탁했다는 네.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텔레그램에 보면 부탁한다고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하면 김경수 지사가 이제 고맙다는 내용의 어떤 메시지를 보낸 부분. 반응이 있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김경수 지사가 인식을 한 것이 아니고 협조적인 이제 공모관계였다고 법원은 보고 있고 또 그다음에 URL 기사 이제 11개를 보내면 거기에 AAA라고 3A를 거기다 네. 표시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증거 자체를 유죄의 증거의 어떤 결정적인 것을 삼은 거고 물론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드루킹 측의 어떤 진술 자체가 일부 허위일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유죄가 인정된다. 그런 예. 취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거죠. 네, 또 하나 쟁점이 이제 선거 대가성 부분인데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도모 변호사 드루킹의 측근이죠. 이 도모 변호사를 샌다이 총영사로 보내려 한 정황, 이 선거 대가로 보내려 한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수사할 때부터 또 기소된다면 좀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선거의 대가가 되려고 하면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로 나가려고 어느 정도의 어떤 결정이 됐다랄지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서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엔 전혀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를 나갈 생각이 없었고 예. 당이 됐건 아직 외부 후보가 언론에도 결정이 되지 그렇죠. 않은 그런 상황. 상태에서 했는데 이거 예. 과연 설사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선거와 관련 대가서 인정할 수 있느냐. 예, 근데 이제 그 법원은 부분에 어떻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인정을 했을까요? 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생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제공 의사 표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예.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확정돼야 이 부분은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건가요? 지금 부지사 대응 체제를 유지가 일단 되는데요. 뭐 옥중에서 결재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아마 행정부지사가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항소는 당연히 뭐 싸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항소는 당연히 할 거고 이제 항소심의 재판을 하는데 아마 항소심 재판부 결정이 되면 이제 보석 신청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봐요. 보석 신청할 그렇죠. 가능성이. 그래서 일단 예. 불구속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할 것이고 예. 또 재판부 자체에서 심리를 해봤는데 이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 하면 예. 이제 보석을 허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어제 그 판결 내용을 봤을 때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호 씨 관계를 두고 법원에서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 세력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협력 관계다. 그리고 민주당과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이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일단 뭐 있을까요? 댓글 자체가 이제 대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 후보죠. 이제 후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오사카 총영사랄지 이제 샌다이 총영사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드루킹 일당은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거기서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고 또 김경수 지사는 당시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돕는 관계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호 어떤 윤윤할 수 있는 관계다. 이제 이런 취지로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지사 측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사법농단 사건으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는데 어제 이제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다. 자, 이런 의혹의 그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판결에 있어서 그 본인들이 이제 만족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예.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권만뿐만 아니라 네. 일반인들도 그 판사와 어떤 연관성 그런 걸 해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불리하게 선고를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2012년도에 한 2년간 비서실에서 파견해서 근무를 했거든요. 성창호 판사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전에 뭐 그 재벌과 관련된 영장 기획을 예. 좀 많이 했었고 특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창호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를 하는데 예. 20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정은호 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 형사 수석부장을 통해서 정은호 게이트의 김수천 부장판사와 어떤 비리가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그 브랜드 유명한 차, 고급 차를 그걸 뇌물로 받은 그런 것들이 드러날 쯤에 예. 법원 행정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 세우기 위해서 기록을 좀 복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기록을 복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어요. 사법농단 검찰 수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사에 어떻게 보면 한 대상이기도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어떤 구속에 대한 예. 그런 뭐 안갚음, 뭐 그걸로 인해서 영장 발부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사실 여당에서 주장하고 근데 있죠. 또 국정농단 그 재판 판결은 또 근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하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징역 예. 8년 선고했고요. 예.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시킨 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예. 꼭 그 부분이 과연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모르겠습니다. 네. 뭐 판사는 헌법과 양심, 헌법에서 정한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김 지사 측은 뭐 끝까지 싸우겠다 항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지 좀 짧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쓴 이제 증거 가치에 관한 판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력한 증거, 뭐 네이버 로그인을 할다랄지 온라인 정보 보고랄지 네. 텔레그램에 관한 메시지가 이게 과연 어떤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은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네.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정도만 가지고 공모의 증거로 삼는 것은 부족하다. 하면 예. 뭐 항소심이 됐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당연히 김경수 지사가 관여를 했다. 이런 판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김경수 그 경남지사를 구속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서도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1심 자체에서 어떤 이제 그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항소심 자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든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예. 받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예.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경수 지사 면담을 하러 갔는데요. 도정 공백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뭐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전력 투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무조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다. 그것보다도 서로의 어떤 증거 가치의 판단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도 뭐 이거 자체를 너무 정치적인 걸로 보지 말고 법적인 면에서 치중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리 다툼에 치중을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당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전력 투구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예. 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보석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보석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1심의 이제 증거 가치에 관한 예.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증거 가치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정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또 어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네. 이제 보석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 법정 구속이 됐다가 항소심에서 재판을 막 바로 보석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재판을 저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 하고 보석을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나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무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선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 공방도 가열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법률적 쟁점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